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65번째 초인류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초인류 국가 위상을 말해왔어요. 여기서 초인류란 인류, 즉 세계의 선진 강대국들의 것들을 초월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를 한번 부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아 세계의 저명한 인물들이 혹은 기관들이 이를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놀드 토인비, 엘빈 토플러, 짐 로저스, 짐 데이터, 조지 프리드만, 골드만 삭스, 존 티토, 타너 스님 등 수많은 예언가 및 학자, 투자자, 심지어 목사들까지 한국이 미래에는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빈 토플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빈 토플러가 20년 전에 20년 후에는 단연컨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20년 후인 2020년대에 요즘에 우리의 위상을 20년 전에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말한 최고 강대국이란 말도 무기가 많고 좋은 무기가 많고 뭐 수출을 많이 하고 기술이 좋고 이런 것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위기 이것까지 말했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초인류 국가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옥황상제라고 불리던 하나님과 별을 섬기던 천손 민족이었어요. 그 천손 민족답게 단군 왕검이 이 세상에 한국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두루 밝히고 유익하게 하겠다고 하는 홍익인간의 그 개념을 건국정신으로 세웠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 유일의 국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세워서 부강케 하여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또 뭐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민족 국가가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혹시 있는 것이 있다면 남들하고 나누면서 두루두루 잘 살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 맞닿는 그 반도국가로서 세계에 유례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건 경쟁에서 수많은 패전과 승전을 경험하며 패전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습성이 몸에 배인 질긴 민족으로 단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세계 최고의 IQ 소지 민족인 우리 민족은 이런 것들을 광개토 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같은 선조들이 디딤돌을 놓아가면서 이 문화와 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에요. 지금 지도에 보면은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그곳에 그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제단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사귀어 놓은 그런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가 단군 조선을 세운 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구려성이라고 하는 데가 여 백두산 밑에 압록강변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홍산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 유적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강화도에 하늘을 섬기던 참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놓고 하늘을 섬겼던 흔적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민족 정서와 지정학적 요소가 근대 이후 세계 팽창주의, 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에 맞물려 한반도는 여러 강대국들의 지렛목 같은 그런 나라로 사용되며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암투하며 우리 민족과 땅을 사용하다가 드디어 한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게 되는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입니다. 그러는 중에 세계의 대국들은 세계를 동원하여 한국을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도왔어요. 이때 한국인들은 우리의 민족성에다 이런 도움들을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적 백성으로서 그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하였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세계인들은 그냥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만 부르죠. 그로 인해 지금 세상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은 은근히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차 산업혁명이니 IT니 AI니 무슨 첩보니 국력이니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파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기운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보면 소위 강대국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도 하며 자기의 국가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예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행보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이때 유럽과 나토의 패권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폴란드가 먼저 일어났어요. 폴란드는 우리가 여기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나라를 유지하다가는 미래에는 보장이 없겠다, 할 수 없다, 한국과 손을 잡고 한국의 무기와 한국의 어떤 기술과 또 어떤 행정과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한국 못지않은 그런 존재감을 한번 찾아내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손을 내밀어서 당신들의 무기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있는 대로 팔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쌓인 우리나라가 그동안 70년 동안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면서 착실히 쌓은 산업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그로 인한 기술과 전투 무기 성능이나 생산 능력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이미 세계에 검증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지난 2022년 9월 21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시범에 세계의 군수 요원들이 찾아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적어도 수천 년 이어진 민족 정기에 그것이 발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만 격변하는 지금의 대국과 지하 세력들과 북한의 행보가 너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세상은 한 번의 충격으로도 이런 모든 쌓여져 있는 이야기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초인류 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땅의 속성이에요. 지금 대국들이 전쟁에 휘말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인류 국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심 속에 세계가 우리를 도운 것으로 알고 홍익인간의 건국 정신으로 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대포나 돈 없이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고 되었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와 보호가 우리나라에 흐른다는 것을 믿고 이런 역사와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급하여 허둥대지 말고 국민을 믿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되어지는 일을 보며 생각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